아이텐 코리아 휴스턴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국의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은 서양 화가 정혜연 씨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예, 오늘따라 유난히 화창하고 날씨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날에 우리가 만남을 가져서 더욱 즐거운데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또 자신의 색깔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더라고요. 사사를 받으셨죠? 예, 제가 한 15, 16년 전에요. 이규호 교수님이라고 그때 고려대학교에 계시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사진이나 그런 걸 보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사과를 하나 그려도 실물을 보고 그 다음에 풍경을 그려도 꼭 그 장소에 가서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아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 작품을 보면 포도를 만약 그렸다 하면은 정말 가서 포도를 따먹고 싶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리시더라고요. 정혜은 작가도 그런 그림 그리셨나요? 저도 그런 그림을 한 7, 8년 동안 계속 그렸었어요. 그 피카소의 그림이 난해하지만 많은 데생과 스케치를 통해서 정직하게 본 사물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옆면, 뒷면, 또 앞면을 다 함께 화면을 담아서 큐비즘이라는 난해한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피카소의 작품도 정확한 계산 위에 그려진 그림이죠. 네, 그렇죠. 저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그때 그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했던 그림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한 후에 집을 짓듯이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무척 궁금해요. 네, 그렇게 기초를 그때는 근데 그게 좋다고 생각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올드한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좀 교수님한테 반항도 하고 그분은 또 공모전 같은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너희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어디에 가입도 하지 말아라.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더 2004년도에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혹시 대학원에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7, 8년을 작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좀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규호 교수님을 제가 찾아가서 사사를 받다가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좀 올드한 그림이 아닌가. 요새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나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어렵지는 않았나요? 어려웠죠. 그때가 저희 애들이 중3, 고3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도 제가 그때 시집살이를 제가 15, 16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손위 신우도 결혼을 안 한 신우가 있었고 시동생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가 이거 나를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시집살이를 하면서 숨 쉴 어떤 틈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나가면 너무 기쁘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물론 집안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남편도 몰래 그 시험을 보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가정주부가 행복하고 살아나야 그 집안이 다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하는데요.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어떤 작품을 하셨나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규호 교수님한테 사사받던 그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때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다 한결같이 그런 그림은 누구나 오래 그린 사람들이면 다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만의 색깔을 찾아라.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나만의 개성을 찾을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한참 관심이 있었던 게 한지하고 조각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나오면은 그 한지 예쁜 한지들이 꽂혀 있는 게 그러니까 꼭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항상 몇 장씩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를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해보면 안 될까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조각보 같은 느낌으로 한지를 이용해서 해보자 해서 제가 한 서너 작품을 작게 간단히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지고 갔어요, 학교를. 그랬는데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술성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가장 여태까지보다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업 시간, 서너 시간 동안 그 한지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 거는 이제 평가를 안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네 분 중에 또 가장 까다로운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싹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정혜연 씨 이거 작업 좀 해서 개인전 조그맣게 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건 최고의 찬사거든요.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거기 힘입어 갖고 그 작업을 한 4, 5년간 계속 하게 됐어요. 한지를 우리나라의 그 한지는 색깔이 참 곱고 또 은은하면서도 또 보이지 않게 화려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지와 그리고 우리 주부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조각보 그런 거의 연관성이 이렇게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든지 다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나에게 어떤 그 한지와 조각보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 한지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련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큰 작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작품 보시면 맨 위에 아주 얇게 겹치는 종이가 있는데 그게 실크지라는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의 두께가 나올 때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저는 이렇게 겹쳐서 하다 보면 밑에 색이 은은히 우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지금은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갔어요.